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수학을 전공했는데 대학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배우는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 집합이랑 미적분학 1 그래갖고 기초 미적분학을 배우는데 기초 미적분학은 이제 고등학교 미적분학에서 조금 더 추가돼 갖고 이제 해석학 기능을 조금 더 넣은 그런 과목이거든요. 근데 저는 미적분학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미적분학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미적분학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으로 넘어가고 공업수학 쪽으로 좀 깊게 물리수학 공업수학 쪽으로 좀 깊게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 집합론은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집합론은 일단 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뭐 어디다 써먹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5, 6년 전에 제가 집합론을 공부를 했어요. 집합론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했는데 집합론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오토마트 시오리를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RSA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그 RSA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소수를 좀 프라임 넘버 있잖아요. 소수를 좀 편하게 다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걸 찾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RSA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결국 RSA 알고리즘을 배우면서 공부하게 된 게 정수론이 정수론. 대학에서는 그 Theory of Numbers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제 정수론이라고 하는데 주로 정수에 대해서 다루니까 정수론 배우면 이제 그 RSA 알고리즘에 나오는 그런 게 다 나와요. 수학적인 이론이 다 나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정수론 또 제대로 공부 안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 안 했던 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해야 되는 거였던 거라. 예를 들면 뭐 컴퓨터 공학과 다니는 학생들이 뭐 어셈블러 그거 어디다 써 이런 얘기 이런 말 듣고 학교 다닐 때 어셈블러 공부 열심히 안 해놓으면 나중에 C나 C++ 언어 깊이 있게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제 화면에 보고 있는 게 그 여자가 그 앱스트랙트 엘지브라라 그래갖고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대수학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대학 다닐 때 현대대수학, 뭐 추상대수학 이런 말을 쓰는데 현대대수학이라는 과목을 제가 그 미적분학에 빠져서 갖고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이거 보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Many different areas of mathematics: geometry, number theory, topology, algebra, and the problems in these fields can be very different from one another. But in the late 1800s, people noticed they were using the same tool to solve many different kinds of problems. This sparked an idea. Instead of reinventing the wheel, why not lift the tool out of the different branches of math and study the full power of the tool in a general form? This led to the creation of a new subject called abstract algebra, and the star of this field is a structure called the group. 제가 이번에 동영상 링크를 여기 카드 섹션에다 올려놓을게요.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를 때 맨날 컴퓨터 책만 보지 말고요. 이런 수학책도 좀 공부를 해보세요. 수학을 공부하면 컴퓨터 문제가 새롭게 보이고 수학적인 방식을 컴퓨터 알고리즘에 적응하게 되고 또 수학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사용하는 방식을 또 수학에다 또 적용을 해요. 그래서 서로 막 주고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분야를 공부해 보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저희 채널인데요. 제가 이 permutation으로 찾아봤더니 제가 19개 동영상을 찍었어요. permutation에 관해서 엄청 많이 찍었죠, 그죠? 제가 이 permutation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동영상을 찍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2017년 2월 12일 날 이 동영상을 처음 찍었는데요. 패티스트 앤서 permutation generator라고 갖고 가장 빠른 n번째 permutation 생성기 이렇게 갖고 제가 이걸 2017년 2월 22일 날 이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거 찍을 때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제가 세상에 처음으로 이 permutation 알고리즘 제가 여기서 이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제가 처음 알아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동영상 찍고 며칠 뒤에 보니까 이게 누가 이미 이 방법을 발견했더라고요. 제가 이 동영상에서 설명한 방법을 이미 누가 발견을 했는데 이 위키피디아에서 봤는데 그것도 무려 100년 전에 발견했어요. 100년 전에 컴퓨터 나오기 전에
제가 이 동영상에서 설명한 방법을 어떤 수학자가 글로 써내서 헐, 그때 이거 처음 2017년 2월 22일 날 이 방법을 처음 발견하고 그 후로도 제가 그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찍은 것만 19개. 근데 오늘 왜 또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냐 그러면 이 방법을 완성했어요. 완성. 오늘 전에 완성을 했었는데 한 가지 미진한 게 좀 있었어. 한 가지 풀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걸 오늘 풀었어. 완벽하게 이제 푼 거죠, 그죠? 알고리즘적으로 수학적인 이론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걸 구현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구현하는 게 어려운데 구현하는 걸 오늘 성공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거 2017년이니까 오늘 2021년이니까 4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그러니까 4년 반 만에 완성하게 된 거예요. 알고리즘을.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4년. 뭐 알고 보면 별거 없는데 어려웠어요. 알고 보면 지금 설명하려고 보면 또 어려워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어려워. 근데 알고 보면 또 별거 없어.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모를 때는 진짜 어렵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어 채널에서 이 FFT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 FFT 알고리즘을 만들기 전에는 진짜 어려운 거라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봐도. 그런데 일단 한번 이해를 하고 나니까 진짜 쉬운 거라. 와, 내가 이걸 왜 빨리 몰랐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알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 그 다음에 또 제가 몇 년 전에 타워 오브 하노이 알고리즘을 설명드렸는데요. 여기 책에 이게 제 책상에 보면 A Book on C라는 책이 있죠, 그죠? 이걸 제가 그 시언어 배울 때 맨 처음에 봤던 책이거든요. 요 A Book on C라는 책에 이 타워 오브 하노이 알고리즘이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처음 시언어 공부했을 때 이 아무리 읽어도 이 타워 오브 하노이 알고리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8년 어느 날 우연히 이거 타워 오브 하노이 장난감을 하나 사갖고 이거를 한번 해봤어요. 이걸 해보니까 진짜 과장 없이 10분에서 20분 갖고 노니까 10분, 20분 딱 걸렸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갖고 노니까 이 알고리즘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제가 처음 30년 전에 C++ 언어를 배울 때는 아무리 읽어도 이 책에 나오는 설명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니 2018년 5월에 이거 제가 장난감을 받아갖고 그날 바로 이거 동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이 장난감을 받아갖고 5분에서 10분 정도 이걸 갖고 놀아보니까 알고리즘이 보이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이 동영상을 찍었어요. 한글 동영상도 찍었고 영어 동영상도 찍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타워 오브 하노이 알고리즘과 이 FFT 알고리즘이 전혀 뭐 관계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큰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러면 문제를 추려 나가요. 예를 들어서 문제의 크기가 n이면 그걸 n-1 또는 n-2 이렇게 문제의 크기를 줄여 나가요. 타워 오브 하노이 알고리즘도 그렇고 이 FFT 알고리즘도 그렇고요. 문제 풀이 방식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거 퍼뮤테이션 제너레이터에서 이것도 똑같거든요. 문제의 크기를 줄여 나가요. 원래 문제가 n 팩토리얼이면 그거를 n-1 팩토리얼, n-2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문제의 크기를 계속 줄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방식이 다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방식은 있어요. 이거는 찍어지 얼마 안 됐는데요. 비선형 방정식 문제를 푸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문제를 추려 나가는 게 아니고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연립선형 방정식을 푸는 거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렇게 포리어 트랜스폼의 FFT 알고리즘이라든가 그 다음에 타워 오브 하노이 알고리즘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조합 부분집합 생성 알고리즘도 있거든요. 그것도 다 똑같아요. 문제의 크기를 n에서 n-1 또는 n-2로 줄여가는 방식이에요. 문제를 보는 눈이 좀 생기면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퍼뮤테이션 문제를
2017년 2월에 처음 이론적인 걸 생각해냈고, 물론 며칠 뒤에 보니까 이걸 저보다 거의 한 1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알아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그때부터 알고리즘을 만들어 갖고 오늘 이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완성을 했어요. 거의 뭐 4년 반 만에 완성한 거죠. 처음 이론을 생각하고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구현할 때까지. 지금까지 알려진 퍼뮤테이션 알고리즘 중에 순서를 지켜주고 순서가 유지되고 가장 빠른 직렬 알고리즘이 넥스트 퍼뮤테이션, 이 알고리즘이거든요. C++20에서는 요 컨텍스트가 붙은 것밖에 없는데, 이 알고리즘의 장점은 가장 빨라요. 가장 빠르고 순서를 유지시켜주고, 이 알고리즘의 장점은 그 순열의 순서를 지켜주고 가장 빨라요. 가장 큰 결점이 뭐냐 그러면 직렬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렬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병렬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 그래서 직렬로 아무리 빨라도 병렬화 때려버리면 늦죠. 병렬 알고리즘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직렬이 아무리 빨라도. 그리고 랜덤화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 원소가 5개인 집합을 순열화 시킬 때 특정 번째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특정 번째를 찾아내려 그러면 처음부터 특정 번째까지 다 방문을 해야 돼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게 이제 랜덤화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단점이 뭐냐 그러면 풀 퍼뮤테이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합의 원소가 5개면 그 5개를 가지고 다 나열하는 방식이에요. 파셜 퍼뮤테이션이 아니에요. 이런 단점을 극복하는 게 제 알고리즘이거든요. 제 알고리즘은 파셜 퍼뮤테이션이 가능하고 당근 풀 퍼뮤테이션도 되고 랜덤화도 되고, 가장 큰 좋은 장점은 패러렐라이즈가 가능해요. 병렬화가 되고 인플레이스, 제자리에서 순열을 만들어주고 완전하고 성능 나오고 이런 알고리즘인데, 이걸 제가 이름을 Atomized Permutation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아톰화된 순열 알고리즘, 이렇게요. 풀 퍼뮤테이션으로 따지면 이게 더 빠른데, C++ 표준에 들어가 있는 게 빠른데 병렬로 때리면 이게 더 빨라요. 제 알고리즘이 병렬로 때리면 이 넥스트 퍼뮤테이션보다 더 빨라요. 이 넥스트 퍼뮤테이션은 병렬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큰 장점은 이 Atomized Permutation, 제 알고리즘은 파셜도 되고 풀도 돼요. 그러니까 부분 순열도 가능하고 전체 순열도 가능해요. 근데 넥스트 퍼뮤테이션은 부분 순열이 안 돼요. 이 파셜 퍼뮤테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제 알고리즘으로 파셜 퍼뮤테이션을 만들어 버리고 그걸 이용해서 나머지는 이 넥스트 퍼뮤테이션으로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 순열을 만들어서 그거를 병렬로 다수의 스레드를 이용해서 넥스트 퍼뮤테이션으로 동시에 실행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직렬 알고리즘의 최고봉인 이 넥스트 퍼뮤테이션과 에이토마이즈드 퍼뮤테이션 두 개를 섞어서 병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빠른 퍼뮤테이션은 없을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개의 스레드가 있다 그러면 이 에이터마이즈드 퍼뮤테이션을 이용해서 전체 순열을 16개의 독립적인 직렬 순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6개의 직렬 순열을 이 넥스트 퍼뮤테이션이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터마이즈드 퍼뮤테이션 알고리즘과 넥스트 퍼뮤테이션, C++ 표준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알고리즘을 두 개를 함께 섞어버리면 최고로 빠른 병렬 알고리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게 정확하게 설명한 이유는 제가 오늘 많이 좀 피곤하고 이걸 또 설명하려니까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긴장을 좀 풀 겸 해서 이게 말을 길게 했는데, 수학적인 이론은 제가 이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이 동영상에서 제가 2017년 12월 8일 날 수학적인 이론을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요. 이 37번 동영상에서
제가 이거 permutation 알고리즘을 새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표를 이용해서 팩토리얼이라든가 permutation이라든가 조합의 수를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동영상이고요. 이 동영상에서 더보기를 누르고 다운로드 소스 코드 섹션에서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면요, 이 파일이 내려오거든요. show in folder에서 압축을 extract here 해서 풀고, 이 파일을 복사해서 cpp template metaprogramming 이 폴더에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폴더 이름을 33 이렇게 하고 atomized permutation 이렇게 폴더 이름을 바꾸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 폴더를 열고 33번 동영상에서 이 버튼을 누르고 permutation.cpp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B를 하고 include cpg std extensions.hpp 이 파일을 include 하고요. define 이렇게 하고 include permu combi table 이렇게 하고요. 이 매크로를 정해줘야 돼요. include cpg rational 이 cpg rational 속에 permutation 계산하는 게 들어있거든요. permutation 수. 그 다음에 namespace alias를 하나 만드는데 crn 이렇게 하고 C++ programmers group의 rational number 이 namespace의 namespace alias를 이렇게 crn으로 만들었거든요. C++ rational number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namespace 이렇게 하고 cpg rational number 이 namespace에다가 알고리즘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end of cpg rational number 이렇게. 그 다음에 void test build permutations 이렇게 하고 int main 함수에서 이 함수를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불렀죠. 그 다음에 여기에 template 이렇게 하고 type name t로 하겠습니다. std vector t 그럼 벡터를 반환하겠다 이 말이죠. atomize permutation 그 다음에 std vector t 이렇게 하고 이 벡터의 엘리먼트를 2로 하겠습니다. 엘리먼트나 벡터의 집합을. 그 다음에 t는 r 이렇게요. 그 다음에 t의 mth m번째 순열을 생성하겠다 이 뜻입니다. bool remove tails 이렇게 하고 기본값이 false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 뭐 굉장히 보이는데 이제 알고리즘을 전체를 다 보면 뭐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size t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n은 이 벡터의 원소 개수 그죠? n은 벡터의 원소 개수고 rr은 r 이 r 값을 저장해 줘야 돼요. r to rr 저장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r이 1보다 작다. r은 선택이거든. 선택. 그리고 이렇게 해서 select r elements from E 이런 뜻이거든요. 이 벡터에서 r개를 선택하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ms는 뭐냐 그러면 r개를 나열할 때 m's permutation을 계산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개수가 1보다 작으면 0이잖아요. 1보다 작으면 계산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n이 뭐냐 그러면 이 2의 집합 2의 개수
집합 2의 개수가 n이잖아요. 그죠? 원수 개수가 1보다 작아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1보다 작다는 건 0이니까 작아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r은 n보다 커야 되죠. 그죠?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걸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r이 n보다 작으면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괄호는 다 제가 다 빼버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성립이 되면 불가능해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닐 때만, 이 조건이 아닐 때만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uto npr, 이 npr이 뭐냐 그러면 permutation 개수예요.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이 crn namespace에서 npr을 부르는데, 이때 n에서 1을 빼고 r에서 1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것도 제가 이걸 그냥 t로 하겠습니다. t 이렇게 해서 t 이렇게 하고, 그럼 데이터형이 다 t로 통일이 됐잖아요. t n 또 r 또 t고 n 또 t고, 요거는 뭐 일단 이렇게 하죠. 그죠? 요것도 이제 데이터형이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환하는 거는 이렇게 해갖고 definition 이렇게 보면 이게 옵셔널을 반환해요. 옵셔널. 이렇게 이거를, 이게 뭘 반환하냐 그러면 옵셔널을 반환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npr이 has value, 값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값이 없으면 실패해요.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안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throw로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runtime error 이렇게 하고 permutation too big, 이런 경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t하고 permu를 만드는데 이 npr에서 이제 값을 읽어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값을 읽어와서 value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타입캐스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r이 0이 아닐 때, 이런 뜻이죠. 그죠? 이 뜻은 r이 0이 아니면 계속 실행하라 이 말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사이즈 t로 바뀌었습니다. s, 이 ems에서 이 ems가 뭐냐 그러면 이거 ems permutation이거든요. 요 ems거든요. 여기에서 permu를 나눠서 이걸 사이즈로 받아요. 이렇게 사이즈 t로. 그럼 제가 여기다 std를 넣을게요. std. C++ 표준을 따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ems에 마줄로 연산을 취하는 거예요. permu랑 이렇게. 제가 이 수학적인 이론은 제가 이동 영상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다 링크를 붙여 놓을게요. 수학적인 이론을 제가 여기 또 설명하는 거는 너무 장황해지고요. 이거는 그냥 오토로 써도 돼요. i를 계산하는데 rr이 원래 r의 크기예요. 원래 r의 크기, 여기 rr 있잖아요. 그죠? 원래 r의 크기에서 r을 빼요. 이 r을 뺀 다음에 오토 베이스, 이거는 이터레이트예요. 베이스는 이터레이터. e에 begin, e가 뭐냐 그러면 이 벡터예요. 벡터. 이 원수를 갖고 있는 셋에서 플러스 i, 그러니까 rr 빼기 r을 여기다 더한 거죠. 그죠? 이게 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SDD 로테이트를 사용하는데요. 베이스에서 베이스 더하기 S, 이 S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 여기서 왔어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베이스에서 더하기 S에서 1, 그러니까 이거보다 1이 더 큰 거예요. 1이 더 큰 거. 이렇게 저기 여기다가 SED 로테이트를 찾아볼게요. 이거는 회전시켜 주는 건데요. 제가 요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을게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베이스부터 베이스 더하기 S 더하기 1 사이에 회전을 시키는데 요 원소를 가장 앞에 넣으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스부터 베이스 더하기 S 더하기 1 사이에 베이스 더하기 S 원소를 제일 앞에 베이스 자리에 오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베이스와 베이스 더하기 S와 더하기 1 사이의 베이스 더하기 S 원소를 베이스 자리에 오도록 회전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베이스가 무엇의 베이스냐 그러면 이 E 벡터, 요 E 벡터 여기 있잖아요, 그죠? E 벡터에 비긴에서 i를 더한 거예요. i가 뭐냐 그러면 그 rr-1, 이거 좀 어렵죠?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r 여기서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이미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의 개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n의 개수도 줄이는 거예요. n이 원래 이제 이 집합의 개수잖아요. 이 벡터 s의 개수인데 이것도 하나가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고 나서 만약에 n이 1보다 크면, 그죠? 0이 아니면 이 뜻이죠, 그죠? 1보다 크면이니까 퍼뮤를 n으로 나눠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n으로 나눠주라. 그래서 계속 반복시켜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이 다 끝나거든요. 1루프를 빠져나오면 이게 지금 while 루프잖아, 그죠? 여기서 end of while r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요 지점에 왔을 때는 r이 0이 되잖아요. 0이 아니면 이게 계속 실행되니까 0이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으니까 끝난 거죠. 그래서 요 if 밖으로 나오면 if 밖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if 블락이에요. end of if 블락 이렇게 밖에 나오면 이제 반환을 하는데, 만약에 if remove tails 꼬리 제거하라가 참이면 e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erase 어디서부터 begin에서 처음에 제거하면 안 되고 rr offset을 주는 거예요. 이거 rr이 원래 선택한 개수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선택할 개수 r을 여기다 저장했잖아. r이 선택할 원소 개수니까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2에 end까지 제거하라. 꼬리를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제거한 후에 return 2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함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가 생각보다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이거 4년 반 동안 생각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end of atomize permut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접어 올려보면 end of atomize permutation 이 함수의 끝 맞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에 보니까 실수를 했는데요. 여기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지금부터 설명드리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E의 원소 개수가 n이에요. 이 집합 E의 원소 개수가 n이고 r인데, 내려와서 보면 여기에 r에다가 1을 감소시키고 n에다가 1을 감소시키잖아요. 그리고 이 자체가 루프 내에 있고, 다시 말해서 원래 n pr 문제를
n-1 p r-1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여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nr의 문제를 n-1 r-1 이런 문제로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타임 컴플렉스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5 퍼뮤테이션에서 3개를 선택한다 그럴 때 타임 컴플렉시티가 한번 홀출할 때마다 3번의 회전이 발생해요. 그죠? 여기서 보면 R이 0이 아닐 때니까 3, 2, 1 3번의 회전이 발생해요. R이 0이 아닐 때 이게 반복이 되니까 요 회전이 발생을 해요. 이 계산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타임 컴플렉시티에서. 이거는 그냥 단순 나눗셈이고, 이거는 그 정수 마줄로 연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산을 생각할 필요 없고, 이 3번의 회전 발생으로 다음 그 원소를 찾아내요. 그 순열의 가지수를 나열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최적화된 알고리즘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표준 이 임플리멘테이션과 비교해 보면, 이 설명에서는 최대 이 n이 원소 개수거든요. 최대 2분의 1 원소 개수의 2분의 1만큼의 스왑이 발생하고, 그 다음 평균적으로 전체 시퀀스 퍼뮤테이션에 대해 일반적인 구현은 약 3번의 컴패리슨, 이 3번이 아니고 이거 n의 3배겠죠, 그죠? n의 3배의 비교가 발생하고 1.5배의 수압이 발생한다. 콜마다네요. 콜마다 3개의 비교가 발생하고 1.5배의 수압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코드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첫 번째는 빼버리고, i가 첫 번째일 때는 빼버리고, 이 경우에 보면 이 while 루프가 돌잖아요. 그 다음에 리버스도 있고, 그래도 이게 더 빨라요. 해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벡터를 받아갖고 이 벡터의 원소를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벡터의 원소를 회전시키는 거라. 그래서 우리께 직렬적으로는 이 표준 라이브러리보다 느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준 라이브러리는 순차적으로 방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 팩토리얼을 나열한다 그러면 100 팩토리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계속 순차적으로 밟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알고리즘은 에이터마이즈 돼 있어요. 여기 보면 n번째 퍼뮤테이션 하나만 딱 생성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원하는 퍼뮤테이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병렬화 시킬 수 있고. 이걸 이제 테스트 해 보겠는데요. 원소 개수를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int n, 예를 들면 뭐 처음에는 작게 시작할게요. 5로. 그 다음에 int r은 예를 들면 뭐 3 이렇게. 그 다음에 int max empt는 crn에서 npr n에서 r, 그죠?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순열의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sdd cout 이렇게 해서 max emps, 그건 총 순열의 개수죠, 그죠? 순열의 개수로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 n과 r 또 표시하죠. n, p, r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npr을 계산을 해서, 이게 인티저를 반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옵셔널 반환이에요. 옵셔널. 이렇게. 근데 옵셔널 반환하는데 이걸 인트로 바로 바꿔버리죠.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max ems sdd and 더 크게 할 때는 이걸 롱롱으로 해야 돼요. unsigned 롱롱. unsigned 롱롱으로 하죠. 뭐 전부 다 아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을 만드는데, 우리가 여기서 2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sed 벡터하고 unsigned
롱롱 E 개수가 n개 그죠? 이게 n을 보내고 이걸 초기화 시켜야겠죠, 그죠? std iota 이렇게 하고 E의 begin, E의 end, 그 다음에 초기 값으로 0을 넣을게요. 0을 이렇게 해서 일단 E를 출력해 봅니다. std cout E 처음 E입니다. 처음 E std and 이렇게 해서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랭으로 해볼까요? cl033 atomized permutation clang ++ sdd c++20 permutation.cpp o c.exe 한 번에 됐네요. 이렇게 그죠? 오, permutation 3은 60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데 이 집합 E에서 3개를 골라서 permutation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봅시다. for unsigned 롱롱 ems 이렇게 하겠습니다. 0부터 ems는 max ems보다 작을 때까지 플러스 ems 이렇게요. 그 다음에 o로 p 그죠? 이거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 atomized permutation 여기서 부르는데 우리가 집합 E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E를 보내는데 복사해서 보내는 거예요. 복사예요, 복사. 여기 보면 이게 복사잖아요. value 시멘틱이잖아. 복사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뭐 보내야 되죠? R을 보내야 되잖아. R. 이 R이 ER이거든요. R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 ems를 보내는 거예요. ems. 몇 번째 permutation. 그죠? 그 다음에 std cout 하고 ems를 출력하고 이렇게 할게요. p std and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실행시켜 보면 네임스페이스를 안 줬네요. 이 네임스페이스가 crn이에요. crn. 자, 네임스페이스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atomized permutation의 최대 장점은 partial permutation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꼬리를 잘라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clsc 이렇게 보면 쭉 올라가 보면 여기 0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59니까 60개가 나왔잖아요. 총 60개가 나왔고 이 셋에서 E에서 3개를 골라 순열을 만드는 거거든요. 제일 끝에 가보면 4, 3, 2 순열이 이렇게 부분 순열을 만들었어요. 물론 풀 순열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5가 되면 풀 순열이 되겠죠. clsc 이번에는 120개의 순열이잖아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119개 120개가 이렇게 순열로 나온 거죠. 이 표준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next permutation은 부분 순열이 안 돼요. 단점이. 그리고 이거는 순차적인 순열이고 이거는 순차적인 순열도 가능하지만 이 자체 루틴을 병렬화 시킬 수 있어요. 패럴렐화 시킬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세요. 여기서 제가 부분 순열을 만드는데 5개 중에서 2개만을 선택하는 부분 순열이에요. 이번에는 꼬리를 안 잘라요. 이거는 꼬리를 자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꼬리 자르기고 이거는 꼬리 살리기예요.
이 true를 제거해 버리면, true를 제거하면, 이렇게 true를 제거해 버리면 꼬리가 살아남거든요. 다시 빌드합니다. CLS C 이렇게 보면 5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퍼미테이션은 20가지고 0에서 19까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에 두 자리만 보면 돼요. 2개니까 여기서부터네요. 0, 0, 1, 0, 2 이렇게 해서 4, 3까지. 이거 뒤에는 2개를 선택하고 남은 거거든요. 이거는 원래 순서를 유지해요. 1, 2, 4, 2, 4, 0, 1, 3, 0, 1, 2. 여기서 처음에 선언한 이 원래 순서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5 팩토리얼 순열을 만들 때 이렇게 20개로 이걸 부분 순열을 만든 다음에, 이건 지금 부분 순열이잖아요. 이 pnext permutation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분 순열을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거를 제거하고 여기서 보세요. p를 나타내고 p에서 이 begin이 아니고 r이에요. r.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p를 이용해서 요 외부를 병렬화 시킬 수 있어요. 이 for 루프를 병렬화 시키고 이 내부는 이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pnext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외부를 병렬화 시켜 버리면 이 전체가 병렬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이걸 p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CLSC 이렇게요. 이렇게 보면 이 셋에서 2개를 먼저 선택해서 여기서 보면 2개를 선택을 해서 앞부분을 부분 순열로 만들어서 병렬화, 이 부분을 외부 for 루프를 병렬화 시키고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이 내부는 가장 빠른 직렬을 사용하는 거예요. 직렬 표준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사용해서 전체 순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전체 순열. 이렇게 사용하면 이 atomized permutation과 next permutation을 최적의 조합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병렬의 최대 장점과 직렬의 최대 장점을 모두 이용하는 겁니다.